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1월 22일 장 마감 4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밤에 제가 좀 급하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어제 나온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2차 전지가 그동안에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인 동시에 현재 2차 전지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의 90% 정도 됩니다. 그러면 2차 전지가 급등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은 희망이 없다 저는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 역대 최대 개인 투자자의 손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울분의 급등이 나온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포함해서 2차 전지 1순위 종목과 함께 지금 현재 어떤 종목으로 수급이 쏠려 있고, 그 수급이 쏠려 있는 종목이 당장 급등할 것인가, 또 지금 현재 어떤 종목이 또 급등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2차 전지 가지도 않는데 희망 고문 그만해라. 이건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계좌를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상황에서 2차 전지 뿐만 아니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도 분명히 있지만 그 종목으로 교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대부분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죠. 그 상황에서 내 계좌가 1억이 5천이 됐든 3천이 됐든 5천, 3천보다는 7천, 8천, 때로는 1억 이상 가서 내가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을 것인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올라가는 종목으로 교체를 못한다면 왜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주시고, 저는 이번 기회가 2차 전지에 있어서 가장 큰 기회인 동시에 지금까지 내가 털리지 않았다면, 외인 기관한테 물량을 주지 않았다면 가장 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꼭 계좌 복구되기를 기원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금 좋다고 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또 2차 전지가 한 차례 더 떨어졌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뭐 전력기기라든지 원전, 조선 이런 종목들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오랫동안 2차 전지를 구조적 성장으로 인해서 정말 이 시기면 넘으면 될 것 같아서 꾸준하게 모아왔던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트럼프 수혜주로 바꿔라, 트럼프 수혜주로 바꿔라, 그거는 스스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 지금 내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이 분명히 있지만 그 종목으로 못 바꾼다면은 슬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속상하죠. 너무나 화가 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2차 전지 뭐라 할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다 폭락했습니다. 정말 10개 중에 9개 이상이 신저가 근처에 있었고, 지금 현재도 올라가는 종목들 1년 내내 급락하다가 로봇주, AI주 조금 올랐어요. 그거 말고는 지금 현재 낙폭과대 폭락주에서 급등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공통적인 것은 거래량이 없다가 한번 밑으로 밀어버리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들어갈 것인가, 오늘 왜 2차 전지가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 다른 거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급등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럼 한 번 급등해서 우리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한번 주가가 쭉 올라서 한 두 배 이상, 3배까지 이렇게 바닥에서 쭉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빠졌어요. 우리가 반토막 난 게 아니거든요. 2차 전지 고점에서 20분의 1 된 거 있고, 10분의 1 된 거 있고, 5분의 1 된 거 있고, 요새 로봇주도 8분의 1, 7분의 1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포스코 퓨처엠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삼성, SDI,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여기까지 떨어진 종목은 아니잖아요. 힌트는 오늘 나왔습니다. 자, 어떤 힌트가 있느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부터 살짝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미국 테슬라, 다른 거 없어요. 테슬라 말고 엔비디아 딱 종목 하나 다 팔면 우리나라 모든 종목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시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테슬라는 100년 벌어도 지금 시총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관세를 밀어주고, 그렇게 트럼프가 밀어주고, 또 트럼프 당선돼서 실적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심지어 안 좋아졌는데도 급등을 했어요. 테슬라가. 그쵸? 근데 우리나라 2차 전지는 그럼 적자 아닙니까? 털어내는 과정이에요. 재고자산을 털어내고 최악의 작년에 지나갔고 주가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뭐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 그럼 로봇 AI, 바이오 이런 종목들 적자가 거의 대다수인데 흑자 나는 기업이 없고 거의 다 몇백억씩 적자예요. 그래서 적자가 날 때 나더라도 이 회사가 탄탄한 회사인지 망할 회사가 아닌지 보면 되고 에이스 기업에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거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실적 적자 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2년 전에 얼마나 많은 적자가 났는지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하이닉스가 엄청난 적자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2년 전에 2차 전지가 미친 듯이 성장하고 지금 주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리튬 가격, 니켈 가격 떨어져서 재고자산 털어내고 정말 우량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세 매기고 트럼프 당선되고 보조금 축소 안 되느니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막 온갖 악재 나오면서 지금 민 게 우리나라 2차 전지고 그 민 주체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예요. 틀림없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미친듯이 팔고 있지만 2차 전지는 외국인 기관은 사는데 기관들이 터는 것도 아니고 개인들이 털어서 이렇게 떨어진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2차 전지를 완전히 패대기 치고 기껏 들어간 게 테슬라예요. 되겠어요 테슬라가? 그렇게 트럼프가 밀어주고 했는데도 요거 오르고 이제 슬슬 떨어지고 반등 이제 슬슬 마무리돼 가는 시점이에요. 한 450불 가면은 내려오겠죠. 올라가더라도 매도 나옵니다. 지금 테슬라 투자했던 분들 원래 거의 없어요. 작년 4분기 때 다 들어갔습니다. 거의. 왜? 급등을 했거든요. 급등을 했기 때문이에요. 엔비디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 엔비디아 우리나라 보유율 1, 2등이에요. 그리고 양자 관련주는 우리나라가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20%를 들고 있습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나서 그 주식들을 다 샀을까요? 박스권이나 가고 있고 미국도 떨어지는 종목도 수두룩합니다. 엔비디아 버티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실적이 그만큼 나오지 않는데 올라가고 지금 현재 수급이 이쪽으로 지금도 우리나라 주식 매도 가고 미국 가잖아요. 수급으로 인해서 억지로 한번 올라간 거에 대해서 후유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2차 전지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미친 듯이 폭락하는 것을 2년 동안.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경험을 했잖아요. 코로나 수혜주 그 당시 때 2년 전에 몇십 배씩 오른 거 경험했잖아요. 그때 당시 때 실적 잘 나와도.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테슬라도 이렇게 올라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쉬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실적 안 좋으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애플.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애플 이런 차트 그려가고 있어요. 많이 떨어진 것도 많아요. 지금 넷플릭스도 그렇고 넷플릭스는 시간에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가 시간에 오르는 바람에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넷플릭스가 미국 주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넷플릭스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2년 전에 주가가 넷플릭스가 2021년도에 올랐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1년 넷플릭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실적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주가 급등되어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됐어요? 하루 만에 몇 프로 떨어지죠? 마이너스 25%. 또 실적 안 좋아요. 마이너스 40% 이렇게 떨어져요. 올라 있다가 절대 우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넷플릭스의 폭락이에요.
700불에서 넷플릭스가 지금 다시 올랐지만 지금도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700불에서 떨어지는데 이 160불까지 미국도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시간에 다니까 오르는 거 차익 실현기회지 넷플릭스를 어떻게 지금 사요? 안 올랐을 때 주가가 올라야 선반영이 아닌 거지. 지금 선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TSMC도 역대 최대 실적 나오고 지금 현재 급등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미국에 많이 있지만 현재 AMD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 모양입니다. 실적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는데 폭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별로 틀리다고 생각이 들고, 테슬라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영상에서도 트럼프 당선되고 조금 더 위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 나올 수 있고, 이 트럼프 머니라고 하죠. 지금 현재 당선되고 또 지금 수혜주 찾아가지고 이만큼 올라 있는 거 질릅니다. 그러면 조금 올라가다가 그 종목도 조정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미국에 걸리게 되면 정말로 금리 인하를 때리든 미국이 성장을 하든 뭔 수를 갖다 하더라도 수급이 완전히 꼬여있는 미국 증시는 후유증이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우리나라 증시가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죠. 자, 그래서 미국 증시는 내가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서 하락 기회를 크게 잡아본다. 우리 맨 밑에 들어가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코스닥도 이게 흔들리거든요. 이 당시대로 돌아가면은 정말 이때 인버스를 세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요렇게 월봉이 진행되고 있으면 이거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이때도 코스피예요, 이거. 분명히 여기 고점 같았는데 여기 윗꼬리 한번 달리고 13% 갔다가 3% 오른 요 상황에서 윗꼬리 한번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근데 엄청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윗꼬리 살짝 채워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느닷없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각도로 코로나 때 올랐었죠. 근데 이렇게 밀어버려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리고 우리나라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유럽 신고가, 돈 못 버는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이 적자가 나든 말도 이렇게 올랐는데요. 여기서 이번 달에 오른다고 다음 달에 가는 거 아니에요. 이번 달 오른 거를 다음 달에 유럽 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자금들 원화 강세로 돌아 쓰게 되면은 우리나라 쪽으로 몰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미국은 아니고 유럽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한국 안 하셔도 되거든요. 어차피 미국 하는 분들은 한국 매도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미국 매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왜? 한국 주식하기 때문에. 미국을 한다는 것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 모아가더라도.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있다 이렇게 떨어지는 사이클 나스닥도 걸려들게 되면은 느닷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오른 다음에 조정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올라있죠. 그럼 요러다가 한번 조정 나오면 지금 올라있는 거 말짱 도루묵으로 빠질 수 있는 자리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날아갈 수가 없는 기술적인 자리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누르고 나서, 누른 것도 아니고 횡보거든요. 뺄 때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뺄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한번 음봉을 세게 줍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근데 지금 음봉이 아니에요. 트럼프 머니 들어와서, 트럼프 트레이딩 들어와서 미국으로 자금이 특히 많이 쏠려서 생전 안 하던 분들도 다 미국 주식 하거든요. 한 분 했다면 지금 20분 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국은 내가 떨어지는 쪽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한 번 떨어져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미국 고점을 누가 사는지만 생각을 하세요.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가 매도해서 내려왔고, 미국은 기관 외국인은 미친듯이 팔아제끼고 거기 임원들 팔고 다 파는데 글로벌 개인 투자자가 거기 가서 수급을 완전히 꼬여버렸어요. 코인 때문에도 꼬이고 트럼프 때문에도 지금 현재 엄청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가서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떨어지진 않을지언정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 후유증이 크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전지가 어떻게 되느냐, 미국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자,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지금 2차 전지 안에서도 제가 압축을 해서 에이스 기업을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건데 보시면은, 자, 일단은 2차 전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은 환율,
코인도 쌍봉을 찍고 지금 비트코인도 여기서 쭉쭉 날아가는 게 아니라 온갖 앞으로 비트코인 더 살 거야, 전략자산으로 모을 거야, 뭐 할 거야 하는데 오른 거 없어요. 한번 쭉 오르고 나서 전고점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월차트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각도가 4번 올라가고 나면은 이번 달 억지로 올려놓으면 다음 달에 이번 달 오른 것만큼 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른 다음에 리플은 자체적인 호재로 한번 오른 거고, 지금 이렇게 각도가 올라 있는데 이런 급등주사 가지고 우리가 된 적이 없어요. 우리 리플 차트 월봉 보면은 우리가 1,000원짜리 순식간에 10,000원 가는 점상 패턴인데, 그거 시간 지나고 나면 4,000원, 5,000원 보나마나 오는 그런 정도의 급등주예요. 어떤 이유가 됐던지 간에.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정고점을 못 가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안 움직입니다. 또 현재.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코인인지 뭔지 해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부담스러워서 코인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꺾이게 됐을 경우에는 코인도 이제 광풍이 몰아치고 지금 한 달 상간에, 2달 상간에 들어간 분들이 엄청 많아서 한국 주식 안 하거든요. 미국하고 코인 쪽으로 수급이 이탈됐기 때문에 2차 전지 급등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은 수급이 공백이고 개인 투자자 투매, 신용 반대 매매, 외국인 기관 매집, 싹쓸이죠. 여기에 이제 그 2차 전지 급등할 수 있는 게 이 수급이 공백이 돼서 신용 만기, 반대매매 만기 연장 안 해줬다 그랬죠? 12월 달에 시컷 내가 1억 갖고 3억 샀는데 내가 50% 떨어지면 3억이 1억 5천 남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1억 갖고 3억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3억을 사게 되면 50% 날아가면은 내가 5천만 원 입금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안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입금을 해서 담보 비율을 150%를 맞춰놨는데 연장을 안 해주네요. 다 털렸죠. 그리고 기관 외국인은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저평가거든요. 전 세계에서. 왜? 프랑스보다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요. 독일보다 안 좋아요. 일본보다 안 좋아요. 근데 전 세계 꼴찌했죠.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평가 상황에서 정책이 나오면 급등 들어갑니다. 이거는 중국 증시에서도 봤죠? 아르헨티나가 저렇게 물가가 높은데도 주가가 우리나라 훨씬 낮죠. 러시아보다도 우리나라 못하죠. 이건 정책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부양책이 나왔을 경우에는 급등할 수밖에 없다. 아마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나올 거예요. 아마 하도 저평가라서 우리나라 종목들이. 그런 상황인 것만 기억을 하시고, 미국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현재 상황은 미국 엔비디아 하나 팔아서 우리나라 주식 다 산다. 미쳤죠. 말도 안 되죠. 이건 제가 어제 예시를 들었어요. 1980년대, 90년대 일본 플라자 합의했을 때 미국 제품에 대해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애나 절상해라. 그래서 갑자기 2배 됐거든요. 미국 그 가치를 확 떨어뜨렸죠. 그런데도 안 팔려요. 차가. 미국 차 망했죠. 그때. 일본 차 잘 나가도. 그래서 일본은 그러다 보니까 또 그때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금리 인하하고 있잖아요. 증시 올라가면 금리 인하해야 돼요. 자영업자 대출이자 덜 내려면 금리 인하해야 됩니다. 금리 인하를 해야 주가가 떨어질 때, 올릴 때는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 지금 그대로 우리나라도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이 지금 물가가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에너지 가격 빼면은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휴전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재건 들썩들썩 하잖아요. 재건주는 개별 테마로 올해 1년 내내 봐야 돼요. 재건주는. 그리고 지금 트럼프 수혜주로 해서 미국 테슬라 오른 것처럼 지금 느닷없이 우리나라도 같이 조선, 방산, 트럼프 수혜주로 코인, 원전 이렇게 올라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더 갈 때 더 가더라도 이게 안 갈 때 다른 것들이 달려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의 90% 종목이에요. 오늘 우리나라 주식 안 오른 게 더 많아요. 지수 올랐어도.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하고 똑같다. 버블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두 번 떨어져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버블을 만든 게 개인 투자자, 그리고 IT 버블 2000년대보다 더한 버블이에요. 버핏 지수가 220이다? 더한 버블이에요. 미국은. 그럼 미국은 털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리 털어라 임원들 팔아라 고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심지어 미국이 금리도 아직 제대로 확 오래 못 내린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달러가 너무 강세기 때문에 달러 약세로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국 금리 인하 진행을 할 거예요. 코로나 때 너무 많이 돈을 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돈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마침 전쟁 나서 미국이 더 강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버블이라서 떨어져도 한국하고 상관없이 올랐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미국은 폭락을 하면 한국 주식은 조금 떨어지는 게 영향받을지 몰라도 털 사람이 없어요. 일단은 수급 공백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두 번째가 중요해요. 코인도 코인인데 오늘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이 있죠. 보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2차전지 실적 때문에 겁먹고 계신 분들 있죠. 에코프로 적자, 포스코피 적자, LG에너지전 적자 이런 얘기 나오죠. 현대건설이 어떻게 됐어요? 현대건설 앞으로 이것도 재건으로 뜰 수 있는 섹터예요. 심지어 오늘 현대건설이 23년 만에 영업 손실이 너무 커서 적자가 너무 심했다. 다 4분기 때 털어버린 거예요. 올해의 목표가 30조는 뭐예요? 올해 2조 적자 났는데. 당기순이 영업 손실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매출 현대건설 적재자는 5개 팀인데 적자가 났는데도 안 떨어지죠. 심지어 2조 적자나 지금 영업 적자 1조 2천억이나 졌는데 매출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오늘 급등을 시켜놨어요. 아무 상관없겠다. 이제 어차피 우리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포스코 그룹주 실적 4분기 때 안 좋은 거 다 알잖아요. 4분기 때 리튬가가 그렇게 떨어졌는데 재고자산 털어야 될 거 아니. 당연히 선반영이다. 오늘 현대건설이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런 종목들 현대제철 이런 애들도 바닥에서 슬슬 움직이려고 해요. 실적 꺾여도 LG전자도 꺾였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오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LG전자 차트가 정상이에요. 차트가 대다수가 슬슬 오르려고 하죠. 대우건설 같은 원전 기술이 있고 매출이 엄청 많고 영업이익도 많이 나오는 회사가 PF 대출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아직 급등도 안 했죠. 이런 애들이 널브러져 있어서 우리나라는 떨어질 게 없어요. 이제 현대건설 실적 발표하고 저렇게 오르니까 적어도 실적 때문에 코스피 저평가 종목들이 더 떨어질 리 없다. PBR 1도 안 되는 쓰레기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떨어질 리 없겠죠. 2차전지 급등하는데 실적 상관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화재에 있어서 털렸고 아까 만기 연장도 털렸고 공매도 이거 3월 말 재개잖아요. 이거 하기 전에 올라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전에 쇼커버 지금 이제 공매도 상환합니다. 우리 대차장고 상환하고 있어요. 외국인 쓸어 담고 있어요. 또 하나 어제 외국인이 매도 친 것만큼 오늘 매수했습니다. 2차전지. 제일 좋은 수급이 뭐냐면 바닥권에서 외국인들이 훅 어저께 던졌는데 오늘 다시 산다. 털고 다시 외국인 기관에 다시 들어오는데 바닥권인 종목은 이거는 급등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에이스 기업들 다 그랬어요. 자 보시면은 포스코홀딩스다. 어제 심지어 외국인 털고 오늘 기관들 샀죠. 연기금. 그쵸? 에코프로 BM 어제 털고 오늘 외국인가 양매수도로 들어왔죠. 다 안 샀죠. 거래량 죽었죠. 내일이나 이번 주 더 오르면서 수급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에코프로. 자, 외국인들이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이 샀죠. 외국인 기관이. 포스코 퓨처엠 어제만큼 오늘 외국인 기관이 샀죠. 외국인들도. 그럼 에이스 기업들이 지금 다 사고 있구나. LNF 다시 샀죠? 대주전자재료 요것도 꾸준하게 사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에 어디가 잘못 털었다 판단되고 다시 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털고 다시 들어오는 수급이구나. 그리고 21선 골든 정배열이에요. 급등할 수밖에 없다. 가던 길 간다. 가던 길이 어디예요? 올라가던 길. 에코프로 BM. 올라가던 길.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에코프로 BM이 지금 쭉 올라가던 길로 가고 있죠. 이번 주 심지어 거래량도 더 많은데 안 떨어졌어요. 트럼프 얘기 나왔는데. 에코프로 BM이 먼저 사인을 주는구나. 그럼 가던 길 가겠네. 그럼 이런 자리에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120선 급등도 나옵니다. 어제 개미 털기 들어갔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횡보 들어가죠. 포스코 퓨처에 횡보 들어가죠.
그러면 포스코 퓨처함이나 포스코 홀딩스는 장대봉으로 이렇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죠. 에코프로 BM은 가던 길 이런 식으로 뭐 4, 5%, 7%씩 당겨버린다면 에코프로 마찬가지죠. 20에서 횡보죠. 급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매일 주체가 없죠. 트럼프 당선되고 그 많은 악재가 나오는데 외국인들이 4%에서 무려 20%까지 지분을 늘려놓은 게 에코프로입니다. 누구 물량이겠어요? 개인 물량이겠죠. 수급이 텅 비어 있죠. 수급이 텅 비어 있는 것들이 상치는 거예요. 룬이 상쳐서 가죠. 어떤 호재가 나오든지 간에 조그만 호재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수급이 어떻게 되죠? 한 방에 이런 식으로 도달돼 버리죠. 지금 이런 애들 나오고 있어요. 이런 애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큐렉소 같은 애들. 어차피 실적을 안 본다 그랬어요. 룬이 실적 상관없다니까요. 지금 보면은. 그러면 안 망해야 돼요. 안 망할 기업이면 되거든요. 큐렉소 같은 기업들도 이게 얼마나 유명했던 종목이에요. 단 한 번도 안 오르고 25,000원에서 5,800원까지 밀었는데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월봉으로 장대봉이 때리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 룬이 이렇게 때려버렸죠. 이렇게 큰 장대봉 때리는 데는 일주일이면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일주일, 큐렉소도 일주일이에요. 엄청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영 이런 애들도 물론 호재 나왔죠. 떨어질 때 거래량이 있었나요? 단 한 번도 반등 안 하고 어떻게 이따위로 떨어지는지. 이게 우리나라 지금 종목들 차트예요. 24,000원에서 7,600원까지 반등도 안 합니다. 근데 어때요? 복구되는데 이틀이면 되잖아요. 하나 둘 상치고 급등.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떨어진 게 태반인데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없어요. 떨어질 때 하도 없잖아요. 거래량이. 그럼 호재 나오니까 이렇게 120에서 관통급등 들어가잖아요. 그럼 에코프로 120에 관통급등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에코프로 BM 관통급등 당연히 들어가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지금 크게 올라갈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은 오늘 실적 개판이어도 현대건설이 저렇게 선반영 상관없다. 2차전지는 뭐가 호재죠? 탈중국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건 탈중국이에요. 그쵸? 그럼 탈중국 관련주면 더 세게 급등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2배, 3배 가려면 이런 것들. 그리고 IRA 폐기 아니라 그랬어요, 어저께. 우리가 철강도, 특히 포스코홀딩스 철강 들어가 있는데 중국 때리게 하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세계 점유율 50%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그럼 한국까지 때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리튬 가격 폭락해서 완전히 떨어져서 재고자산 이번에 다 털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반등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저께 IRA 폐지한다는 얘기 아니었었어요. 전기차 의무적으로 만들어라는 거 폐지한다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연기관차가 또 피해를 봤었는데, 이것도 지금 전 세계 대세가 어찌 됐던지 간에 우리가 친환경 쪽이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 우선주의면서 탈중국화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 뉴딜 폐기하고 파리 기후협약 탈퇴했는데 저것도 사실은 저러면 안 되는 거지만 온실가스 우리가 감축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행정명령으로 다 폐기시킬 수 있었는데 IRA는 행정명령으로 폐기를 못해요. 아시겠죠? 폐기 못합니다. 그래서 IRA 폐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 구매자한테 혜택을 줬던 게 IRA인데 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그래서 전기차 판매 의무화 정책이라는 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일정 비율 이상 전기차 판매하도록 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의무를 폐기한다. 그리고 IRA는 상원에서 반대하고 있어가지고 행정명령으로 폐기 못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국 우리가 공급망 규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산 배터리 소재 비율을 더 줄여버리고 40%에서 20%로 줄여라. 그럼 보조금 줄게. 현대차 6개 중에 4개 못 받잖아요. 그럼 2개 받는데 그 6개 다 받는데 하반기 때 이제 수정하면은. 그래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소재 국산화 관련주, 그쵸? 배터리 소재 국산화 관련주를 또 엄청나게 수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조금은 계속 지급하고 이미 우리가 중국 배터리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되고 뭐 우회적으로 우리가 규제할 수 있겠지만 IRA 보조금도 이미 바이든 퇴임하기 전에 다 집행했어요. 거의 한 7, 80%. 현대차도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미국이 지금 오락가락한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캘리포니아주라든지 이런 데는 또 전기차 판매 의무화 추진한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라는 대로 할 수가 없는데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자동차 산업 노동자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공약이었으니까. 근데 공약이었다는 게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죠. 대세가 있는데 바이든 정책 다 폐기시켜버린다는 건데 그게 지킬 수가 없으면 협상을 해서 이만큼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악재를 때려놓고 수많은 악재를 때려놓고 여기에 악재에 털리는 쪽은 개인이었어요. 개인 투자자입니다. 다 털렸어요.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팔았지만 2차 전지는 외국인들이 판 게 아니에요. 기관하고 쓸어갔지. 그럼 수급도 외국인 기관들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공매도가 없고 쇼커버링이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대차지 않고 상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악재가 있었는데 트럼프도 이제 이 안에서 조율을 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들이 급등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이제 21선 골든 자리면서 월봉 20월선에서 더 20월선에서 더 뺄 데가 없어요. 또 하나 지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무섭잖아요. 하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내년 내후년 얘기하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가가 내년 내후년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이 빠졌다. 내년 내후년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이 순간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악재가 나왔는데도 아래쪽으로 대량 거래가 안 터지는 거예요. 이것은 바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 좋아진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의 주가가 어느 정도 2배라든지 3배 정도 올라가는 에이스 기업이 나와야 돼요. 에이스 기업. 그러니까 바닥에서 2배, 3배 오른 다음에 내년 실적 좋아질 거 이전에 바닥 찍었나? 트럼프가 생각보다 규제 덜 하는데 우리나라 개인들 다 털렸는데 외국인 쇼커버 세게 들어오고 지분 확보 들어갈 기업들 포스코 그룹주도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서는 급등을 할 수 있는 게 어제 밀고 오늘 양봉이 나왔죠. 어제 제가 이거 폐기 아니라 그랬잖아요. IRA도 자세하게.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급등을 해야 되는 거. 그럼 이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선도주자로 일단 달리고 있는 초대형주 에코프로 BM이 이미 지난달 음봉 거래량보다 지금 1월 22일인데 더 많습니다. 월봉 5월선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쵸? 20% 오르고 있습니다. 가던 길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봉 20주선 위로 대량 거래량 증가되면서 장대봉이 뜰 때가 됐죠. 요렇게 뜨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개별 종목에서도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급등이 들어가면 그날 사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올라갈 때 강하게 때려버리기 때문에 따라잡고 싶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에코프로 BM이 지금 현재 추세를 굉장히 잘 타고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라는 거에서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고 또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지금 어제 떨어진 것만큼 오늘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은 어제 너무 많았죠. 오늘 당장 거래량이 많이 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수급은 좋은데 여기 중요 자리 5일선 근처 갖다 놨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다시 예를 들어서 13만 8천 원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 장대봉 뜰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력하게 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내년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에이스 기업에서 우리가 흐름이 있는데 에코프로 BM 자리가 월봉 60월선을 밀었어요. 여기를.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오른 것만큼 떨어졌죠. 근데 이 정도 에이스 기업이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 증가하면서 5월선으로 가는데 여기서 급등 안 나온 경우는 매우 희박하거든요. 가던 길로 갑니다. 반드시 털 수 있는 기회 와요. 그러면 이런 똑같은 자리에서 포스코홀딩스는 횡보를 때리고 이번 달에 2%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쵸?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전고체 생산 능력이 있어요. 요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최대 장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이 왜 급등할 수밖에 없냐면 전기차 공급망에서 미국이 원하는 건 중국 퇴출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또 그럼 포스코 퓨처엠이 잘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죠. 올해부터 광양 공장에서 55,000톤의 전구체 생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극재하고 전구체를 모두 생산하는 데가 여기에요. 그래서 현재 시운전 중이니까 곧 됩니다. 양산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국과 합작법인 공장 건설도 했었는데 요거 백지화했죠. 탈중국하고 있죠. 그럼 수급이 세게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열사 포스코가 니켈 전구체 원료를 국산화하고 있다는 거에 중국에 뒤처진 원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최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에코프로 BM은 이런 식으로 추세를 그려서 몇 %씩 올라간다면 포스코 피처엠은 21선 예를 들어서 요 자리 있죠. 21선 올라탄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15만원으로 또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장대봉으로 한 번에 20%도 오를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서 완전히 털린 자리에서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 하한선은 엔벨러프 지선 지켰어요. 그럼 여기서 급등이 들어갈 수가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꼭 보셔라. 그 15만원 가면 이거는 1순위로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가게 되면은 이 가격 13만 6천원에서 거의 2배 이상 간다고 봅니다. 요번에 가면 제 생각이에요. 2배 정도는 간다고 봐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는 우리가 어쨌든 자회사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도 우리가 호재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이 전지하고 환경 쪽인데 에코프로이 주도하는 게 전기차 ESS에 사용되는 하이니켈 양극재 아니에요. 환경 쪽은 에코프로 HN이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의 변화에 잘 맞춰가고 있고 성장 전략을 잘 짜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니켈 자원에서도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2차 전지에 가장 세게 올랐던 애기 때문에 얘도 올라가면은 121선으로 급등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막 20%씩 가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이게 다 매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60월선 지켰고 에코프로 BM 60월선 깨고 올라가고 포스코 피처 60월선 깨고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아주 큰 종목에서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포스코홀딩스도 그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기선 떨어질 수가 없는 자리거든요. 포스코홀딩스는 여기도 수급이 매우 좋은데 매우 좋아요. 여기에 최대 장점 외국인들이 55%에서 지분 절반 때려놓고 아직 30몇 %도 안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얘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매출도 6에서 8% 성장시킨다 그랬고 자사주 6% 정도 소각한다 그랬죠. 그게 무려 2조 3천억인데 안 올랐어요.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지금 포스코홀딩스 차트처럼 그리고 있는 애가 대다수예요. 중요한 거는 요런 애들이 다 주봉 5주선 다 지키고 있어요. 주봉 5주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피처엠 주봉 5주선, 에코프로 BM 주봉 5주선 올라탔고 에코프로 주봉 5주선이에요. 급등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저께 또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저께 또 패대기 치면서 완전히 멘탈 나가게 하고 오늘 올랐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눠서 올리면 내일 한 번 더 오르면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2차 전지 캐즘을 우리는 기회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약간 성장이 꺾인 상황이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적자나고 니켈가 폭락하고 해서 뭐 또 4분기 때 실적 적자나는 회사들이 있고 철강 쪽도 포스코홀딩스 힘들었고 하지만 여기가 이미 호주 광산하고도 우리가 MOU 체결했고 2차 전지 원료 공급망 핵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그래서 뭐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광석 리튬, 전기차 16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게 무려 7만 톤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리튬 시장 선점하기 위해선 포스코홀딩스가 이미 거의 광산, 염호, 우량, 리튬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도 올라가면 급하게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자리 만들어 놓고 120에서 급등 안 하는 거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저는 1번으로 또 봐야 된다. 포스코홀딩스도 급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에서 골든 자리죠. 여기서 120으로 급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여기서 뭐가 있었어요. 여기서 일본제철도 매도 안 했죠. 화재 떴었죠. 트럼프 당선되고 거래량 없이 밀었죠. 그러면 얘가 거래량이 나왔던 부분이 예전에 이렇게 많았었어요. 그러면 여긴 다 매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이 올라갈 때 포스코홀딩스가 한번 올라가면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1번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이 초특급 에이스 종목인데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 궁금해하는 게 우리가 실리콘 응급제 쪽은 대주전자 재료예요. 요거 눌릴 때 요건 먼저 올랐어요. 또 우리가 보는 게 LNF 여기도 이제 리튬 가격 하락 재고 자산 다 털어놨거든요.
근데 여기도 테슬라 수혜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가 대주전자재라고 NMF가 양극재예요. 그래서 테슬라 출시에 맞춰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 지금 21선짜리 이거 120선으로 가는 자리거든요, LNF도. 그리고 여기 대주전자 재료도 테슬라 수혜죠.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는. 모델 Y에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 탑재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3월달에 되니까 그렇게 테슬라 하기 때문에 테슬라에 보는 차라리 대주전자재로 눌릴 때 보는 게 낫다. 그래서 음극재가 들어가는 데가 뭐 현대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 요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판매 들어가고 여기가 또 무조건 성장을 하는 데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초특급 에이스니까 여기까지 일단 2차 전지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흔들릴 필요 없고 지금 현재 5시 지나갔는데 시간의 단위가도 한번 체크하면은 뭐 에코프로 여기 동시호가 때 이게 62,800원으로 올렸던 거예요. 시간의 단위가가 오히려 기회가 되겠죠. 동시호가 때 올린 거예요. 동시호가 때 1% 올랐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요건 동시호가 때 안 올랐으니까 보합이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요건 시간에 오르죠. 동시호가 때 안 올렸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시간에 거의 보합 정도로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2차 전지가 2월 달에 강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가던 길 가야 된다. 흔들릴 이유 절대 없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요. 복구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마이너스가 아무리 심해도 에코프로가 예를 들어서 10몇만 원만 가도 모두 해결되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10만 원만 넘어가더라도. 포스코 퓨처엠 20만 원 넘어가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물을 탔겠어요. 25만 원 가면 대박이었죠, 이거. 물 탔기 때문에.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아래에 있는 기간이 거래량 없이 많았기 때문에 물 탓은 분들이 많아서 올라가서 우리가 복구만 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이든지 이런 게 급등을 해갖고 만약에 여기서 진짜로 2배 이상 간다라고 했을 경우 우리가 복구가 되는 거예요. 단가는 다들 다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위축될 필요가 없고 내년 내후년 얘기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수급적으로 밀렸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이 전 세계가 급등을 하는데 못 갔잖아요. 그럼 전 세계에서 조정 나오는 건 팔 사람이 있는 거고 개인 투자자도 우리나라는 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가격 2차전지 어떻게 때려요? 쉽게 얘기할 수가 없죠. 거기에 만기도 있었고 트럼프 얘기도 있었고 온갖 테슬라 지금 테슬라는 온갖 호재로 양념을 쳐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으로 봐야 되는 거고 터무니없이 비싸죠. 우리나라가 아무리 그래도 엔비디아 하나만도 시총이 못한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거래대금이 비트코인 하나만도 못합니다. 지금 현재. 그럼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호재로 작용이 된다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2차전지. 아시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에너지 관련주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성광밴드 이런 것들 지금 엄청 올라 있잖아요. 더 갈 때 가더라도 저런 각도로 올릴 때 조선주를 지금 조선주 더 갈 때 더 가더라도 원전주는 지금 뜹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르고 우진 엔텍 예를 들어서 뭐 한신기계 뭐 보성파워텍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런 애들은 여전히 트레이딩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재건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TYM이라든지 대창단조 이런 것들 DY 파워 다 골든크로스 자리에 있어요. 현대 에버다임도 그렇고 골든크로스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소형 재건주는 계속 봐야 되고 트럼프가 언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진성TC까지 있죠. 한미글로벌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소형주로 보시고 대우건설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반드시 키 맞추기로 급등 들어갑니다. 이것도. 지금 대우건설 차트가 LG전자 같은 차트 우리나라 최저가 21선 근처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보셔라. 올라 있는 것도 중요한데 올라 있는 애들 중에 지금 트럼프 당선되고 한 번 더 달리는 애들은 트레인으로 봐야 되고 그렇게 지금 미국 주식 미친 듯이 더 달리고 계속 조선 이쪽만 계속 달리면 조선은 제가 계속 좋다 그랬어요. 하이루코리아도 좋다 그랬고 그러면 2차전지 못 가는 거예요. 그쪽 애들이 약간 쉬어갈 때 저평가인 나머지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자동차 부품주 현대 위아가 지금 갔나요? 안 갑니다. 이것도. 오늘 떨어진 게 더 많아요. 현대 위아 지금 21선 횡보 들어가잖아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 DY 이런 애들, DY 파워 갖고 있다 그랬죠. 엄청 싼 종목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DY 파워 갖고 있는 것도 안 갖고. MS 오토텍 같은 명신산업 같은 게 지금 거래가 아예 없어요. 엄청 싼 종목들인데 이런 애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이 간 거 없어요. 그리고 이런 차트가 대다수입니다. 지금 오르는 것만 몇 개 움직이지 지금 또 안 가는 것도 거래량 아예 없었어요. LVMC는 조작까지 하는 느낌이 오늘 들었어요. 많은 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 이해 못 하실까봐 이 전환사채 리픽싱 있죠? 요거는 주식 전환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요 인도차이나 뱅크 전환사채인데 인도차이나 뱅크의 최대 주주가 여기 오세영 대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오세영 대표는 지금 2,000원에 이번에 또 100만 주를 사갔죠. 3년 동안에 1,000억 이상 매집했죠. 전환사채랑 유증으로. 그러면은 여기를 이번에 리픽싱을 했기 때문에 또 아래쪽으로 더 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주식 전환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주식 전환이 되게 됐을 경우에 제가 원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마트든 예를 들어서 신세계 백화점이라든지 이런데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맙스 맘스터치도 그렇고 요번에 계약한데 이디아는 우리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3개 계약했잖아요. LVMC 코라오하고. 그래서 라오스가 평균 연령이 가장 어리고 24살이에요. 출산율도 3명 넘습니다. 그래서 코라오라는 LVMC랑 하게 된다면 지금 어쨌든 이마트가 했죠. 맘스터치가 했죠. 신세계 백화점이 했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지금 정용균 씨가 라오스를 승부수를 띄우는 상황이에요. 베트남은 롯데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 만들었는데 대박이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라오스에서 이미 콕콕 편의점은 대박이 나고 있는데 이마트하고 합작법인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 올해 다 들어갑니다. 또 심지어 맘스터치랑 계약했죠. 파리바게트랑 계약했죠. 그리고 라오스는 공산당 체제이기 때문에 여기 LVMC나 코라오랑 안 하면 방법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라오스가 엄청 뜨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안 정상회의에서도 더 많은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주가가 못 가냐. 이디야 커피도 계약하고 이렇게 호재들이 많은데 왜 못 가느냐. 제가 봤을 때는 자전을 계속 돌려요. 그러니까 주가를 오늘 같은 날에도 보면 여기 이제 미래에셋 같은 데가 매도를 계속 위에 왕창 걸고 던지면은 또 지네가 사면서 위에 매도 걸고 하면서 하루 종일 매도 치는 양은 얼마 안 되는데 갖고 있는 주식으로 주가를 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꾸준하게 매입하는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도 있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 중장기 매집 들어오고 있는데 싸게 매집하려고 하는 거예요. 호재 한 방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모건 스탠리도 꾸준하게 매입을 했고 골드만삭스도 꾸준하게 매입을 했어요. 매일 삽니다. 매일. 이제 또 살 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인도차이나 뱅크도 그렇고 4분기 때가 1분기가 최대 성수기고 여기는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데고 편의점도 어쨌든 라오스에서 몇백 개로 지금 1위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 우리가 라오스 최대 쇼핑몰에 우리나라 기업이 수십 개가 들어가는데 이미 우리가 확정된 것만 해도 완전 초대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호재들은 많은데 이렇게 횡보를 시킨다? 그리고 억지로 주가 외국인들이 살 때도 못 올라가게 하면서 위에 매도벽을 치고 사요. 거기서 제가 이상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21선 이런 자리에서 횡보 치다가 121선 급등으로 저는 간다고 봐요. 지네들이 지금 매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 갈 수가 없는 자리고 현재 이번에 2,000원에 가져간 것도 여기 최대 주주예요. 최대 주주가 이렇게 3, 4년 동안에 진짜 1,000억 이상 매집했는데 그 단가다? 그리고 지금 리픽싱한 가격보다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호재들이 많이 있는데도 못 갔다? 그럼 자동차 종목에 대한 연관도 있지만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여기 차값이 확 떨어지거든요. 지금 차값이 코로나 때 생산도 못했죠. 코로나 때 라오스에서 현대차가 점유율이 거의 50%거든요. 기아하고 LVMC 독점이니까. 그리고 인도차이나뱅크 뿐만 아니라 국민은행이랑도 합작법인 했잖아요. 국민카드하고. 인도차이나뱅크는 여기 또 최대 주주고 거기 최대 주주가 오세훈 회장이고 그러면은 주가를 사기만 하고 띄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못 가게 하고 2,000원에 이번에 갖고 갔어요. 또 그럼 현재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잖아요. 그러면은 21선 자리에서 급등을 해서 반드시 간다고 보니까 여기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도 이거 보고 있으면은 아, 일부러 이러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좋아지고 작은 회사 아닙니다. LVMC가 직원 5,000명 넘어요. 이제 편의점 직원까지 합치면 10,000명 정도 될지도 몰라요. 택시 장악했죠. 카카오랑 카카오 모빌리티 협업하죠. 동구바이오제랑 합작법인 했죠. 대기업이란 다 합작법인 하죠. 이마트랑 합작법인 했죠. 근데 주가가 안 올랐죠. 그래서 저는 이마트든 신세계든 지분 투자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게 인도차이나 뱅크 지분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기업 지분만 들어오면. 요새 안 그래도 이마트 뭐 정용기 씨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LVMC 홀딩스는 지금 현재 1,600원대지만 올라갈 때 적어도 옛날에 우리 작년 4월 달에도 신고가 했거든요, 계속. 그래서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꾸역꾸역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상승 장악형으로 쏜다고 보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셔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있다. 그리고 이 가격에서 회사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회사는 옛날보다 10배 이상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코코마트도 흑자나면 바로 자회사로 편입한다 그랬어요. 코라오로 하는 게 다 LVMC라고 보시면 돼요. 마트도 그렇고. 이마트는 합작법인 했지만, 그래서 요번에 또 이디야까지 또 합작법 코라오랑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한국에 있는 대기업이랑 다 손잡고 하는 거니까 안 갈 수가 없다고 저는 보니까 작은 회사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총 1조까지는 저는 가야 된다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거래량이 너무 없거든요. 유통 물량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물량이 잠겨 있다고 보면 되고,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가야 직성이 풀리는 거지. 절대 겁먹지 마시고, 지금 1,660원 매도 몇만 주 위에 짜르륵 걸어놓고, 외국인이 미친 듯이 살 때도 똑같아요. 못 가게 막아요. 비싸게 안 살려고. 지금 그 작업을 매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스트레스 절대 받지 마셔라. 올라갈 때 한 번에 올라간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올라가면은 저는 전고점까지 급등한 다음에, 이거 예를 들어서 상한가 친 다음날에 20% 30% 가면 전고점 이틀 만에 갈 수도 있어요. 진짜. 왜? 그럴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지어낸 내용이 아니잖아요. 주가는 비록 안 갔지만. 그래서 정말 뭐 답답하고 이럴 수 있지만 그 정도로 회사는 괜찮고,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가 맞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최대 수혜주예요. 물가가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화가 강세로 돌아듯이 다른 나라 우리 화폐들도 강세로 돌아설 수가 있다. 미국이 금리 인하 진행이 되고 달러 지수가 꺾이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LVMC 1,660원 말이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여기는 또 LNF 대주전자 강력하게 보시고 건설주, 재건주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오늘 52분 진행했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지금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릴게요. 물론 주가가 안 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속상하고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복구하고 팔아야 되잖아요. 팔 때 팔더라도. 우리가 계좌가 30% 떨어져 있으면 50% 먹어야 되고, 반토막 나 있으면 더블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걸 팔고 내가 다른 데 가서 더블 못 먹는다고요. 지금 현재 멘탈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복구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런 기업이 복구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어저께 음봉 나오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2차전지가 1차 라인을 회복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내일 위로 가준다 그러면 거의 저는 강하게 이번에 2차전지 움직인다. 연말 내년 볼 때가 아니다. 주가를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밀어놨는데 재고자산 털어도 오늘 현대건설이 이렇게 급등한 것만 보면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시간이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 이상한 종목 말씀드리는 거 없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도 다 잘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차전지가 가야 90% 이상 다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주식이 올라간다. 우리나라 주식은 미국 떨어져도 갈 수가 있고, 미국은 지금 파티가 끝나가는 과정에서 설거지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틀림없이, 저는 그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국은 지금 안 하면 안 했지 절대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단타하다가 크게 몰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지금 배당 수익률조차도 1%대밖에 안 돼요. 예전에 4%였지. 주가 하도 올라서. 떨어져도 조정 이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정을 너무, 조정이 아니라 폭락을 했고. 아시겠죠? 기운 차리시고 영상 꼭 2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